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시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시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으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선생님이 각 섹터와 테마,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법으로 여러분들 이끌어드릴 예정이고요. 또 전략 분석이 끝난 이 선생님만의 종목,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3월을 시작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이 선생님이 정말 많은 수익을 우리에게 챙겨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종목들 가운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또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는 약간의 고점 논란, 약간의 거품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AI 섹터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미 2월 한 달 동안 이 선생님과 많은 종목의 상승률을 챙겨갔기 때문에 저희와 2월 한 달 동안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그 많은 종목의 상승률을 다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 연휴 전에 있었던 종목들이죠.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4종목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워트와 EST, 자람테크놀로지, 하잉크코리아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워트를 반도체 장비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AI가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반도체를 많이 판매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반도체를 만들 때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관련주가 워트다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2월 1일에 담았고 빠르게 종목의 상승률을 급격하게 많이 챙겨갔었던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는 바로 EST라는 종목을 같은 날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HBM 관련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압 어닐링 장비 HBM을 적층해서 반도체를 쌓아 올릴 때 압력을 활용한 HBM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EST를 소개를 해드렸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서 58% 넘는 종목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이 외에 자람테크놀로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통신장비주인데 이제는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더 빠른 데이터 연산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G, 5G에 무조건 이 자람테크놀로지에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64% 정도의 종목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트라는 종목 56.33%의 상승률을 챙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월 1일에 저희가 완벽한 저점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트는 아주 그냥 쭉쭉 오르네요. 2월 초에 8,000원대에 샀었던 종목인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신 거고요. 이 자리에서 공략하셨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 자리에서 최고가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56% 정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안에 이렇게 챙겨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또 역시나 EST, 고압 어닐링 기술 고도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웨이퍼 생산성이 이제 60% 이상 향상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더 크게 빠르게 성장했었던 종목이었죠. 이것이 지금 주봉으로 제가 캡처를 한 것입니다. 주봉상의 차트로 봤을 때 역시나 담자마자 계속해서 빨간불 켜는 모습과 함께 3월 4일까지 최고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마 여기에서 수치는 더 업데이트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0%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역시나 EST 수익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선생님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인증을 보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자람테크놀로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통신장비주 안에서 이 기술이 들어가야 5G, 6G의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역시나 여기 수익 인증 이렇게 47%까지 냈다라는 거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담자마자 빨간불 켜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2월 말까지 나타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이 AI 열기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겠지만 2월 16일에 소개해 주셨던 K-엔솔이라는 종목이 액침 냉각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까지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죠. 20.56%를 저희는 굉장히 단기간 안에 챙겨갔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AI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나 전자 장비 같은 것들이 열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고장의
손상의 원인이 되고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갑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액침 냉각 유의 장비를 담가서 조금은 차갑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역시나 수익 챙겨갔고요. 우리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앞에서 워트 보셨는데 그 후속주로 반도체 습도 제어 관련주로 47%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저스템도 있었습니다. 자, K엔솔 보겠습니다. 저희가 2월 16일 이날 소개해드렸고요. 담아가셨다면 꾸준하게 상승을 가다가 약간 여기서 주춤하나 싶었지만 역시나 더 한 번에 큰 상승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3월 5일에 최고가까지 기록한 모습, 최근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 상승률도 조금은 업데이트가 더 돼야 됩니다. 20% 넘는 종목의 상승을 가져갔었던 종목이라는 점.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선생님 소름입니다. 가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는 액침 냉각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조금은 생소한 주제일 때에도 이런 종목을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저스템 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습도 제어 장비 공략주로 말씀을 해드렸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융합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2월 27일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월 20일 날 담아서 2월 마지막 날까지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47% 넘는 종목의 상승률을 빠른 시간 안에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가져갔었던 종목이고 장중 상한가 터치할 때 정말 그 짜릿한 기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희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도 이 상한가를 같이 즐기셨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내가 담아보고 싶다. AI 지금 끝난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저희가 또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종목들 조금은 생소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의 상승률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거나 아니면 저의 뒤에 계시는 이 선생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될 텐데요.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 문자 번호로 인비 이렇게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입장 안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이 선생님의 오늘의 종목 빠르게 만나보시고 어떤 분인지 이야기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 선생님의 지나간 종목들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셔서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시고 수익도 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던 수익률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금일 결제한건 테마 두 가지, 전력설비, 철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테마인가? 조금은 생뚱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전력설비 쪽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압기와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AI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설비가 더 구축이 많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주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철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는 경기주라고 해서 좀 안정적인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굉장한 호재거리가 있어서 또 이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의상을 보고 한 비서가 아니라 한 대표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제 뒤에 계신 이 선생님께서 더 자세한 전략과 종목들에 대한 종목명을 알려주실 테니까 오픈 채팅방 계속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결제 안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시장의 인비 수요일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또 각 테마별로, 각 업종별로 각계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한동안 뜨거웠었던 뭐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기세가 어느 정도는 좀 꺾여 나가고 있고요.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내 종목은 왜 오르지 않을까? 왜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들만 올라갈까? 너무나도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 이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의 종목명만 봤을 때는 사실 아주 익숙한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 역시도 생소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종목들이 정말 시장의 호재를 받으면서 이 선생님이 챙겨주시는 전략 그대로 그 추세를 입어가면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인비저블 공략주라고 해서 하잉크 코리아처럼 50% 이상의 종목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는데요. 무상증자 이슈로 소개를 해주셔서 단기간에 짧게 수익 챙겨가셔라, 재미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게 됐고 저희는 빠르게 50% 이상의 종목 상승률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젠백스링크도 있죠. 물론 80%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챙겨주셨는데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만 보시지 말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새로운 종목들, 신선한 종목들, 그때그때 급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보셔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방송도 집중하시면서 함께 수익 챙겨가 보셔야 되겠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무료로 저희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지금 들어오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누르셔서 지금 바로 인비저블 이 선생님 만나보시고 종목 수익률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결제 안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전력설비 그리고 철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설비는 최근에 주식시장 보신 분들이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상한가 가는 종목 못 잡아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잡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일부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철도 테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안건 다 지금 결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화 주셔서 지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네. 전기가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요? 전기세를 못 내신 건가요? 이제 좀 전기료가 비싸지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셔서 전기료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는 어떻게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이 선생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누군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전기료를 못 내고 있다,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기료가 너무 요즘에 비싸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전기료를 좀 내보겠다, 지금 공중전화로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오늘 종목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료에 대한 방안이나 또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전력 설비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력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AI 수요 때문에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전기와 변압기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인공지능 배전반 AI 플러스를 획득
유익한 기업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배전반 관급 시장에서 이 기업은 지난해 매출 1위를 달성한 기업인데요. 그리고 또 여기 상태 감시 진단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전력 활용을 위해서 원전 역시도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설비주, 관련주 더욱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외에 후발주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이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AI 성장 때문에 전기와 변압기가 부족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이 전력을 쓰기 위해서 AI를 잘 활용하려고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양이 국가 전체에서 쓰는 양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스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전체 전력보다 이 한 곳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력이 200에서 250 테라와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영국에서 쓰는 전력만큼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한 곳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한 국가에서 쓰는 만큼의 전력을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점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마다 AI는 10년치씩 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AI를 쓰다가 전력 부족난에 공급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은 변압기 차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전력을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살펴보니 지금 전체 전력의 수요의 2%에 해당하는 460 정도의 테라와트를 우리가 하루에 쓰고 있는데 이제 AI의 발전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1200 테라와트까지 쓰이게 되겠다. 거의 2배 이상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전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3.1절 연휴에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국내 시장에서 재룡전기와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전력 설비와 변압기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금 전력 설비와 변압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선생님께서 주목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지금 재룡전기 외에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배전반을 만들어서 AI 플러스라는 인증을 획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전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장비들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각국으로 송출할 수 있는 각 분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전선들이 만들어진 상황인데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AI 플러스라는 것을 인증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표준협회가 수여하는 인공지능 AI 플러스 인증은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제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이 AI 플러스,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배전반을 확인하게 되면서 사고와 고장 시에 발생하는 미세한 부분 방전 같은 것들을 미리 감지하고 진단해서 예방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부분 방전 AI 진단 기술을 적용해서 전기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전력에 대한 부족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력을 갑자기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 고장이나 특히 화재에 대한 위험도 크게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화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 자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당연히 AI
AI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터넷이나 서버 통신 같은 것들이 마비되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금전적인 손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배전반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AI 플러스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100% 수의 계약을 맺게 되고요. 지금 공공기관에는 20% 정도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기업은 대량 납품, 대량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기업은 특히 지금 배전반 관급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AI 그리고 전력, 인터넷 이런 시스템, 통신 때문에 배전반 관급 시장이 엄청 치열하다고 해요. 자기네들 회사 것들을 막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각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앞에서 보셨던 배전반이나 분전반 설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각 회사이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1년, 2022년, 2023년 모두 다 매출 1위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치만 보더라도 2020년에는 291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2022년 모두 다 매출액이 374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나온 실적이 지금 올해 발표가 된 방안으로는 380억 원 정도 약간 늘어난 수치이기는 한데요. 이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매출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배전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배전반 공급난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을 받게 된다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전력 설비, 배전반 이런 것들만 다루는 기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이라고 해서 앞에서 배전반에 AI 감시 기술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시스템에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관리 솔루션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수배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들 이런 분야에 다 이 안전관리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나 태양광 같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에도 이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의 상태 감시 진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이런 분야에 다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친환경 기기,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전력 기기 이런 부분에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AI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안정적인 친환경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기술들이 뚜렷하게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더 사업의 영역은 확장될 것이며 가장 우두머리에서 이 기업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원전 관련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기술과 관련돼서도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민생 토론회에서 세 번째 주제가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반도체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전 기술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원전은 이제 필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탈원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되는 정책이라면서 탈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원전 기술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산업 기술 기준을 인증을 획득한 이 기업, 제가 이미 전력 말고 원전 관련주로 알고 있었던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다양한 모멘텀으로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전력설비 쪽의 이슈 그리고 원전 쪽의 이슈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지금 AI 수요 확대에 따라서 AI를 잘 쓰기 위해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전력설비 관련주, 배전방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타자는 아마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타깃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력설비, 원자력 발전, 전력 저장 장치, 태양광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모두 다 약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이 종목을 잡아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멘텀, 저 테마 안에서 한 가지 중에서라도 터지기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이 종목 담아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차트를 봤을 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등락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지금 AI 전력 설비 후발주로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모멘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유추가 되실까요? 저는 원래 이 종목을 원전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스마트 그리드부터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배전반 등 다양한 곳에 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선생님 만나보실 수 있는 곳,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입장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한 비서가 아니라 약간의 한 대표 같은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신뢰감 있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테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만나보실 분 지금 입장하셔서 이 종목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찍는 거 좀 번거롭다, 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 인비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인비저블 멘토 이 선생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막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이 선생님 얼른 만나보셔서 이번 수익률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테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전력 설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번째 테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좀 생소하지 않나라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은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선구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테마를 공략했을 때에도 그런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을 안겨주셨다라는 점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책주로도 여러 번 공략을 했었었고요. 또 모바일 쪽에, 통신 장비 쪽에 굉장히 급등이 나타날 만한 이슈인가?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좀 눌리지 않았나? 지금 공략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져서 공략을 못했었던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선생님을 안 만나보신 분들은 지금 이런 거 듣고 좀 의문이신 거 아니야? 라고 안타깝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우리 HYTC라는 종목으로도 단 몇 거래 만에 빠르게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또 특히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의 테마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할 때에도 무려 80% 넘는 종목의 상승률을 챙겨주셨죠.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 안에서도 그린리소스 26.69%를 CCS, 신성델타테크 다음 종목으로 또 종목의 수익률을 챙겨주셨고요. 바이오 쪽은 뭐 하니까? 바이오 쪽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미리 공략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취매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갔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소개해 주시는 그 두 번째 테마도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두 번째 테마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방송 통해서는 이런 설명밖에 듣지 못하시잖아요. 설명만 듣고 종목 공략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선생님 만나보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딱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비저블 공략주도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몰래 단기적으로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전해드리는 종목이니까요. 그런 종목들 다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테마 결제를 내려주시려고 하나 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한비서입니다. 네네. 그러세요? 주말에 부산에 KTX를 타고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게요? KTX가요? 네, 정말 우리나라가 또 5대 선진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철도 분야에 있어서. 옛날 분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선생님께서 주말에 부산 여행을 KTX를 타고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KTX 아주 잘 돼 있다. 나중에 계란이랑 사이다 한잔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연세가 유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화기도 이런 스타일로 굉장히 이렇게 앤틱하게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테마 철도 테마인데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국내 철도 기술이 세계에서 5대 가는 선진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를 공략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이슈가 또 터질 때마다 이 철도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종목의 상승률을 챙겨가실 수 있고 굉장한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빠르게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도가 한 나라 경제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너무 자주 접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고 부산부터 전남까지 서울까지 하루 생활권이다라는 이야기 옛날부터 나왔을 정도로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황폐화된 이 철도 재건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기업은 철도 신호제어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라서 이 국내 철도 산업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철도 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빨간 줄 별표를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 교통관제센터 두 번째 제2호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인데 이 금액이 1,568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만한 모멘텀이고 이 수주량, 금액은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대형 수주로 수주 잔고가 지금 4,200억 원대나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번에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방송 끝나고 공개되는데 이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짧게 저의 내용 들어보시고 이 선생님의 종목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철도가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산 유발 개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 산업에 우리가 만약에 1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2조 2천억 원이라는 2.2배의 경제적 생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철로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없긴 하겠지만 뭐 언젠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철도를 연결해서 우리가 당연히 러시아를 거쳐서 몽골, 중국까지 그리고 유럽 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뭐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철도에 1조를 투자하게 되면 2조 2천억 원이라는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통일이 되고 우리가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점검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철도 기술을 가지고 이번 우크라 재건 사업에 좀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런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철도 원팀 코리아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겪게 되면서 지금 도시 자체가 많이 망가진 상황이고 당연히 철로 같은 부분들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철도 원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방문을 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도 주목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원팀 코리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철도 관련주로 국내 1위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신호 제어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너무나도 제가 좀 신기했던 부분이 준비하면서 알아갔던 부분이 우리 철도 관제센터를 맡아서 만들었었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철도 관제센터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나 봤었던 장면처럼 이렇게 앞에 대형 스크린이 있고 각 지역에 각 기차역마다 우리가 관제 시스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2006년에 만들어진 것인 건데 그 전에는 이런 관제 시스템이 중앙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통합 관제실이 없이 지역 관제실을 활용해서 이런 관제를 우리가 했었었는데 이 기업이 2006년에 이런 관제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KTX 무궁화호 같은 여러 가지 열차들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에 또 유럽 표준의 철도 신호 체계를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안전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4등급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4등급의 가장 높은 안전 시스템을 확인을 하게 됐고 이것이 지금 무선 통신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안정성에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번에는 GTX C노선 A 노선에도 이 기술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철도 산업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기업인데 이번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철도교통관제센터를 구축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1,568억 원 정도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철도관제센터 앞에 스크린이 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관제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사고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이게 2006년에 지어져서 10년 이상 지나다 보면 약간은 노후화되고 낙후될 수 있다 보니까 두 번째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청주 오송역 쪽에 이제 이 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더 크게 만들게 되면서 527개 역에 걸쳐 있는 모든 철도 시스템을 관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특히
통신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기술 등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멋지게 또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번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한 호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많은 기술들을 투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수주 금액 역시 1,56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사실 제가 이 1,568억 원이 제가 찾은 자료 중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2,500억 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금액은 점차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대형 수주 잔고로 인해서 4,500억 원대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지금 이 기업의 연 매출과 수주 잔고를 확인을 해봤을 때 2천억 원대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은 1,000억 원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새로운 수주를 맞게 되면서 이 수주 잔고가 4,200억 원까지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추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앞에서 보셨던 제2통신관제센터로 인해서 이 수혜는 2029년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서 시스템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요. 이 관제센터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보다 이후로 이뤄지는 수십 년 뒤에 발생하는 사업의 이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2029년까지 이 소식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던 2006년에 있었던 첫 번째 통신관제센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 그리고 새로 구축하는 곳에 대한 또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2029년까지는 이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실적이 계단식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까 사이다랑 계란 얘기하셔가지고 좀 옛날 분인 줄 알았어요. 힌트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힌트 어떤 건가요? 네. 세수를 하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세숫대야 아닌가요? 여보세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왜 이렇게 맨날 전화를 마음대로 끊으셔? 네, 말을 왜 하다 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세숫대야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힌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힌트가 참 난해하긴 한데요. 자, 오늘 기업의 이름을 이 세숫대야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철도 관련주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또 마지막 힌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작년 연말에 우크라 재건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차트는 주가가 아주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너무나도 편할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모멘텀, 이 수주 소식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때 그리고 여기에서 매출액이 발생하게 될 때 실적에서 계단식 성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적 성장이 주가의 성장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지금 좀 알아가고 싶다. 나 안정적인 종목 담아가고 싶다. 단기적으로도 수익 내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철도가 정말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큰데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이 철도 재건 MOU 이슈에 따라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이고요. 또 철도 신호 제어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면서 대형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철도 교통 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작년 말에 급등한 이후로 지금은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공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종목들이 정말 그래도 이 선생님 정말 매매는 잘하시는
하시는 게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없다라는 점이겠죠.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세숫대야 종목 어떤 건지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